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4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증시는 또 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. 돌렸다는 표현보다 그래도 그냥 계속 최근에 오락가락 하는데, 거기서 이제 좀 상승 마무리를 지어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월 효과,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언급, 인플레가 조금 이제 잡히는 것 같다. 플러스 이제 어제 고용 둔화. 그래서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게 좀 있고, 그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 하락, 그리고 미증시는 좀 좋게 상승 마무리를 지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맵을 보면은 테슬라가 그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 한 150달러쯤까지 내려갔었죠. 근데 거기서 지금 저점 찍고 시원하게 250달러까지, 250선까지 좀 돌려줬고, 그 다음에 어제는 최근에 조금 오락가락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좀 반등에 성공을 했던, 엔비디아가 어제 장전에는 마이너스 한 1점 몇 프로, 2% 좀 가까웠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장 마무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좀 지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따라서 마이크론 같이 움직이고, 나머지는 좀 눈에 들어오는 섹터는 없죠. 그래서 반도체랑 어제 이은 테슬라, 요거 두 개가 이제 미국 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, 자, 미 증시 좀 좋게 마무리 지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 한번 좀 훑어보면은, 금투세는 며칠 동안 계속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, 자, 일단 시장 자체, 우리나라는 종목 장세, 개별주 장세, 이런 느낌이 좀 계속 오락가락해요. 테마 그룹 지어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, 엄청 강한 테마의 느낌보다는, 최근 6월 말부터 좀 오락가락 좀 시세 준다 싶으면은 줄줄줄 밀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등장을, 애초에 일단 등장 빈도가 낮고, 등장을 하더라도 상한가를 좀 잘 못 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럽 대중 전기차 관세, 부역 이런 게 좀 나올지, 부과를 할지, 그 다음에 첨생법, 요거는 좀 오락가락하죠. 근데 첨생법은 연말까지는 좀 계속 생각해 둬야 돼요.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연말까지. 어차피 미중 갈등 계속, 대선 앞두고서도 뭔가 서로서로 툭툭 때리긴 할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장 방금 지수가 이제 중간에 툭 끊겨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조기 장 마무리를 지은 거고, 오늘 미장은 또 휴장입니다. 그래서 미국 휴장이고, 내일 금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.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.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갤럭시 언팩, 갤럭시 링 공개, 그 다음에 AI 폴드 플립 이런 걸 공개를 하고, 7월 11일은 시프트업, 요것도 요거랑 시프트업 신규 상장이랑 CPI, 이렇게 해가지고 시황에 좀 영향 미칠 수 있는 거는 이번 주는 삼전, 다음 주는 CPI,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둬야겠죠. 자, 그 다음 이제 7월 19일 테슬라는 특히 8월 8일 로보택시 지금 저것도 있기는 합니다.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. 그래서 이때까지 조금 쭉쭉 치고 올라갈지,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미국에서 중국 상대로 품목들 관세 부과 예정일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이렇게 시장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. 자, 그 외에 7월 중에 원전 체코 수주 여부 갑자기 좀, 요거는 지금 별 뉴스 없는 거 봐서는 갑자기 탁 튀어나올 것 같기는 해요. 보통 세력들이 해먹으려면은 그 전에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고서 막 주가들을 막 조금씩 상승시킨다거나 힘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, 얘네는 최근에 원전은 뭔가 임팩트가 딱 없죠. 그냥 시장에서 소외돼가지고 좀 졸졸졸, 그래서 뉴스 따라서 이제 그날 갭이 뜰지 아니면 개파락할지 갈리기 때문에, 여기는 좀 당일 뭔가 돈 들어오거나 뉴스 붙는 거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은 지금은 막 들고 가기는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 현물 ETF 7월 4일에서 중순쯤 승인 나오는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유정 같은 경우에는 요번 달 시추이치 결정이 있고, 안덕근 장관 요게 이제 7월 2일 인터뷰인 것 같던데, 7월에서 8월 중에 대왕고래 로드쇼 할 거다. 그래가지고 엑슨모빌 등 이렇게 해서 좀 참여 의사 있다, 이런 식의 언급이 좀 있더라고요, 제목 자체가. 그리고서 계속 메인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 때문에라도
결국 심해 개발 진행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이 앉혀놔야 된다. 해외 기업을. 그래가지고 해외 기업 투자도 필수고 이래저래. 자, 그래서 지금 좀 로드쇼 참여 일정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. 복수의 기업. 대신에 이제 뭐 기업이 어딘지는 밝힐 수는 없다. 근데 뭐 이제 취재 결과 엑슨모빌 뭐 포함된 것으로 이전부터 뭐 계속 얘기는 나왔던 부분이고, 유전 테마는 최근에 이제 좀 쫄쫄쫄 밀립니다. 한국가스공사, 뭐 포스코 인터, 그다음에 뭐 철강 시리즈 피팅, 엑슨모빌 관련해서는 GS 글로벌이 이번에는 좀 대장을 했었고, 그다음에 이제 태강도 같이 한번 엮이면서 120선 좀 기고 있고 한데, 여기는 좀 많이 갈리죠. 갈리지만 그래도 또 이슈 하나 뭐 툭 튀어나오면은 바로바로 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볼 섹터 업종이지 않나. 그래서 유전 테마도 계속 한동안에 이제 눈에 좀 둬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반도체도 리밸런싱, 차량용 칩 개발 잠정 중단. 어제 이제 좀 장 막판부터 해가지고 시간에 이때까지 해서 삼성 관련해서 뉴스가 막 계속 다다다다닥 하고 붙더라고요. 그래서 반도체 경력직 채용, 인재 확보 힘 쏟는다.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컨트롤러 개발 검증, 그 다음에 컴퓨터 익스프레스 CXL 제품 개발을 수행할 경력 사원을 뽑는다. 그래서 요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 뉴스 붙기 전부터 좀 차트가 좀 좋기는 했는데, 이제 CXL 최근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CXL이 일단은 메인으로 갖다 엮이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또 이제 경계를 허문다. 그래서 뭐 CXL 뉴스가 계속 붙어요. 삼성, SK미는 AI 칩의 새 표준, CXL 대해부. 그래가지고 CXL이 뭐 서버 성능 높인다,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, 어제 또 장 마감하고 네오셈 CXL 2.0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 초도 출하 세계 최초. 요거에다가 오늘 또 퀄리타스 반도체도 새벽 5시 반쯤에 주가 급등. 여기 치면 나올라나? 퀄리타스도 여기는 안 붙었네요. 해가지고 퀄리타스도 지금 또 그 삼성 CXL 검사 장비 반입의 상용화 기대, 아침 5시 반에 이제 뉴스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CXL 키워드가 계속 붙습니다.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 3분기 디램이랑 낸드가 뭐 좀 올린다. 이거는 삼성 주가에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3분기 중에 발표가 나오면은. 그래서 요것들과 이제 유리기판도 뭐 각자 계속 움직임이 슬쩍슬쩍 한동안 이제 좀 소외되기는 했지만, 그 와중에 이제 좀 강했던 YC캠은 뭐 반도체도 엮이면서 계속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, 필옵틱스는 쫄쫄쫄 좀 밀렸지만 2만원 최근에 저점 형성하면서 어제 일단 21선을 살짝 좀 올려 태워놓기는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뭐 좀 돌리면서 힘을 줄지. 그리고 JNTC는 오늘 투경 요게 좀 투경 해제가 이어졌습니다. 그래서 엄청 높은 자리이긴 하는데 이 종목이 일단 밀리지는 않았어요. 계속 요 구간을 이제 좀 버텨가지고 요 21선 위에 저점을 좀 잘 유지시키는지. 얘는 지금 위에서 좀 이렇게 엄청 잘 버티기는 했죠. 최근 유리기판 대비해서. 자, 그리고 CXL 시리즈들 엑시콘, 네오셈 어제 시간에 네오셈은 8% 16,13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무리 지었는데 신고가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. 그래서 얘가 이제 신고가 아예 좀 밟고 넘어설지. 그래서 저도 요거 한 이쯤 올라왔을 때 이 종목 잘하면 좀 신고가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대적으로 진짜 셉니다. 그리고 하반기에 애초에 삼성에서 CXL 드라이브, 뭐 삼성뿐이 아니라 인텔이랑 AMD 등등 좀 이름 있는 기업들이 CXL에 좀 힘을 준다고 했죠. 그리고 CXL에 힘을 준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 저거 데이터 센터 AI에서 이어지는 데이터 센터에 뭐 사용된다. 그래서 이쪽은 뭐 어차피 움직이는 종목이 똑같아가지고 네오셈 신고가 가나, 그거랑 이제 뭐 엑시콘 23,000원 여기 넘나, 그 외에 뭐 오킨스 전자 뭐 이런 끼 좋은 애들, 그리고 퀄리타스는 오늘 뭐 밤중에 뉴스가 있기는 한데, 새벽 중에 뉴스가 장전에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YC랑 DI는 얘네는 좀 번외로 따로 놉니다. 얘네도 슬슬 차트는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좀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엮이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등. HBM은 사실
이 두 종목 보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YC랑 DI도 HBM 쪽 좀 엮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, 자, 일단은 뭐 반도체도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3분기 특히 이제 내일 삼성 잠정 실적 요게 이제 조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리기판 하반기 내내 CXL, HBM 유리기판 요 키워드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좀 기억을 해둬야 되고, 바이오는 이제 뭐 좀 중구난방이에요. 뭐 개별 뉴스들 붙이면은 좀 좋고 아니면은 좀 밀리고. 자, 근데 어제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엄청 셌죠. 펩트론 필두로 뭐 블루엠, 대붕 LS, 인벤티지랩, D&D 파머, 뭐 한국 BNC 등등 좀 엄청 셌는데, 어제 일단 좀 악재성으로 오젬픽, 위고비 이런 것들이 이제 실명 일으킬 수 있는 희귀질환 관련 좀 있다. 그래서 실명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뭐 좀 발생시킨다. 요 정도 뭐 좀 악재성이긴 하죠. 연구에 따르면은 실명에 대한 그런 퍼센트 그 가능성.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당연히 부작용 엄청 낮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주식시장에서는 또 별거 아닌데, 안 그래도 얘네가 최근에 좀 힘을 줬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조정에 이제 빌미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있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, 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뉴스로 붙지는 않았지만 리제네론 그리고 아포텍스는 캐나다 삼천당 제약의 캐나다 파트너사입니다. 그래서 여기 리제네론이 아포텍스한테 이제 소송 걸었던 거 그거를 좀 다 취하를 했어요. 그래서 이러면은 아일리아 출시 삼성당 제약 파트너사인데 좀 편해지는 거 아니냐, 바이오 시밀러 그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알게 모르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, 이거 외에 HLB는 이렇게 그 재신청 해라 FDA에서 좀 언급을 해줬다고 하면서 미팅 이후에 재심사 신청 권고받았다 요 뉴스로 어제 좀 상한가 세 종목을 보내줬죠. 자, 그래서 지금 뭐 막 각자 놀아요. 당일 뭐 뉴스 호재성 뭐 붙이고 하는 것들. 근데 이제 종목이 크게 바뀌지는 않고 보던 애들 그 안에서 보면 되지 않나. 유한양행은 8월달 렉마자 승인 기대감은 있는데 종목이 좀 상태가 쉽지 않아요, 이 종목은.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거는 연말까지 계속 좀 뭐 120선 주변 온다 싶으면 한 번씩 툭툭 좀 노려볼 수 있는, 얘는 결국에 그 승인 기대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, 승인 기대감이 아니라 첨생법 그거는 좀 계속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불안함 불씨는 좀 살아있고, 요번에도 SCFI가 일단은 좀 가격이 운임이 또 오를지 그거 정도.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헤즈볼라 전면전 지금 이야기가 좀 최근에 계속 나왔는데, 일단은 7월 5일 이란 대선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갈리지 않을까. 주말 끼고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. 그래서 개혁파가 이번에 1위, 그 다음에 강경파가 2위 해가지고 여기서 또 대선 결과에 따라 강경파가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비판, 비난 이런 게 좀 계속 이어질 거고, 그게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될 수는 있겠죠. 자, 그래서 뭐 레바논 뭐 체류 자국민에게 철수 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, 중동 지역은 일단은 7월 5일 이후에 누가 되냐 이거에 따라서 좀 심화될지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운임 같은 경우도 해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. 여기가 전면전 임박한다. 전면전 막 계속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엮이는 후티 반군도 같은 이제 팀이라고 보면 되죠. 이란, 헤즈볼라, 뭐 하마스, 후티 반군 등등 다 이란 등에 업고서 움직이는 그런 애들인데, 결국 그 홍해 계속 좀 돌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뭐 그 전면전 진행이 되고, 그 다음에 중국발 물량 강세 계속 좀 해소된 부분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중동 지역 뭐 문제 생기면은 이제 뭐 유가 튀는 건 뭐 당연하고, 운임 STX 그린로직스가 이제 가장 대장격이고, 대한해운, 흥하해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가격이 내려오기는 했어요. 내려왔는데 이게 금요일날 또 발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이나 뭐 내일 중에 갑자기 좀 튀어 오르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휴전 이야기들이 좀 계속 또 등장이 좀 합니다. 빈도가 좀 올라가기는 했어요. 젤렌스키 전쟁에 지쳤나, 몇 개월 내
종전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하겠다. 그리고서 어제 젤렌스키 트럼프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. 젤렌스키 그 트럼프의 종전 계획이 있으면은 당장 제시하라. 대신에 뭐 물론 이게 이제 그 느낌이죠. 진짜로 요걸 통해 가지고 뭐 바로 지금 종전 휴전 가겠다가 아니라 살짝은 이제 좀 비꼬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트럼프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끝낼지 그거 방법을 안다면은 지금 당장 좀 얘기 좀 해달라. 그래서 자신의 국가 우크라이나 독립에 뭐 지장이 있나 주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대비하고 싶다 식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11월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버림받을지 이런 부분들 결국 지금 젤렌스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사실상 트럼프가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트럼프가 이전부터 발언도 했고 애초에 지원해주면 안 된다. 계속 퍼주면 안 된다. 뭐 하는 거냐. 사업가 마인드이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잖아요. 직접적으로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싶지 않은 그 사이에 이제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뭐 또 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인도적 뭐 도덕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그게 계속 길어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선의로 계속 퍼줄지언정 지치죠. 결국에 뭐 세상살이 다 똑같잖아요. 계속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그런 상황에 트럼프는 계속 지원해주면 안 된다. 그리고 각 국가별로 내부에서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. 금리 인상 여파가 이제 길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좀 퍽퍽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유럽 주요국 90%도 우크라이나 압승 어렵다. 결국에 전쟁은 좀 협상으로 끝날 것 같다. 라는 뉴스. 그리고 어제 그 와중에 이제 푸틴은 또 터키, 에르도안, 카자흐스탄 회담. 그래서 우크라 평화 방안 논의. 그래서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. 일단은 저런 내용을 통해서 뭐 재건에 대한 압박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재건 관련주는 분명히 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애들이 조금씩 움직이죠. SG 시리즈들, 그 다음에 데모, 유신, 그 다음에 재건에서 좀 최근에 눈에 뚜렷한 거는 SY 스틸텍. 요거 이제 뭐 120선 위에서 또 버티면서 또 튕겨 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재건 뉴스들이 좀 계속 붙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움직임이 부각되는 게 SY 스틸텍, 이노인스트. 근데 뭐 대금은 메인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. 대신에 우리는 그냥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외에는 뭐 이제 식량,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, 전압 이쪽도 일단은 뭐 대장격들 계속 안 무너지고 엄청 튼튼하게 버팁니다. 그래서 뭐 어제도 좀 장중에 움직임이 있고 밑꼬리 달고 결국 음봉으로 마무리 짓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변압 전선 쪽은 계속 하반기까지 좀 눈 둬야 되고 이런 것은 또 밀려 내려오면은 분명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넥슨 게임즈 퍼스트 디센턴트 던트 이거 좀 잘 나가요. 어제도 동시 접속자 거의 20만 준할 정도로 갔다가 계속 좀 지속이 되던데 요거는 좀 흥행 가도를 일단 이어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시간에 3%좀 올랐다가 마이너스 1%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 넥슨 게임이 아닌 넥슨 게임즈의 게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종목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밑에 이런 구간 저항 18,000원 위로 좀 자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요거랑 어제 시간에서 한미사이언스, 한미모녀 경영권 다시 찾아온다. 이런 내용 때문에 움직였다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, 최근 강했던 종목 그냥 뭐 며칠 계속 봐야 됩니다.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밀어낼 만한 강한 테마가 등장도 안 했어요. 그리고 7월 중순부터는 실적 시즌 시작되고 최근에 이제 좀 줄줄줄 밀리는 종목들이 좀 나오죠. 그 와중에 이제 실적이 좀 붙을 수 있는 식품에서 그래도 얘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게 흐름상 맞지 않나. 이전에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갖다 애초에 오른 거고 여기랑 나머지 애들 움직임이 조금 갈리는 거는 그건 있어요.
지금 이번 분기에는 그래도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여기서부터 뭐 매출 영업이 부각을 시키긴 했는데, 김밥, 냉동김밥이나 뭐 이제 김 이런 거는 아직 매출로 갖다 크게 좀 부각이 되는 뉴스는 없기는 했습니다. 그래도 그 뒤에 좀 기대감은 있을 거고, 식품주들은 좀 기술적 반등 뒤에라도 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밀리면서 수급 계속 들어오다가 뭐 반짝반짝 하긴 하는데,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하면은 실적 발표 기대감도 같이 튈 수도 있죠. 조정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시장 비만 치료제는 조금 오늘은 뭐 악재성 뉴스 엄청 크지는 않지만 저게 뭐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으면은 문제되지만, 모든 약에는 엄밀히 말하면 부작용이 있어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것들 백신 막 부각시킬 때도 뭐 진짜 부작용 뭐 당연한 거거든요. 임산부한테 쓰면 안 되는 약들, 뭐 임산부한테 쓰면 문제 생길 수 있는 약, 이거는 모든 약에 다 붙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하한가 보내고 막 그랬던 종목도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저는 악재는 뭐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무난하게 버텨주는지. 그래서 바이오는 그냥 개별적으로 HLB 시리즈가 어제에 이어서, 얘네는 지금은 이제 좀 트레이딩 영역이죠. 120선 돌파하냐 해가지고 뭐 위에서 뭐 지지고 복나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, 일단 반도체 CXL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.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게 오늘 좀 신고가를 보낼지, 그리고 뭐 미국 테슬라 엄청 잘 나가니까, 플러스 엔비디아도 어제 좀 상승을 했죠. 그래서 HBM 시리즈, 그리고서 유전부터 뭐 해운, 이런 순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그냥 기본적으로 좀 깔아둬야 되는 그 뭐 전력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, 자, 일단은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이어서, 일단 어제 움직였던 애들은 딱 그냥 종목이 이렇게 있죠. 라이콤, 라이다, 자율주행, 얘가 이제 최근에 테슬라 키워드 계속 엮인다 오랫동안 설명드렸고, 에코프로머티, 서진 시스템, 신성 ST, 서진이랑 신성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 키워드로, 테슬라가 이번에 상승했을 때 메가팩 키워드도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. 에코프로는 뭐 2차 전지 리튬 요 시리즈들, 그다음에 라이콤이랑 그 SM SOS랩 뭐 신규 상장 있기는 한데, 요렇게 테슬라 관련 주들,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, 중구난방, CXL 시리즈들, 그다음에 뭐 혹시 모르니까 HBM,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 뭐 개별주, 요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 이제 또 장마가 오늘 또 다시 비가 올지 우산 계속 한동안 또 챙겨 다녀야죠. 다들 좀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, 좀 최근 시장 우중충 할 수 있어요. 우중충 할 것 같은데, 그래도 또 좋은 시장 또 뒤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계속 조금 매매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. 주식은 이미 시작한 이상 사실상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. 최근 시장에서. 근데 이제 시장 주식이라는 게 조금 길게 지금 잃은 돈에 대해서 특히 초보 때 좀 잃고 크게 잃고, 뭐 그때는 이제 비중, 포트 관리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비중도 조금 세게 하죠. 아무래도 뭐 사람이라는 게 또 욕심도 있고,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손실 받고 하면은 복구하기 위해서 막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근데 거기서 오히려 역으로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복구에 대해서 빨리빨리 복구해야지. 내가 큰 돈을 잃었구나. 이거를 지금 당장 복구해야지. 이런 생각보다 조금은 시장 호흡에 맞춰가지고 내가 힘을 줄 때가 어딘가. 즉, 벌 때,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런 시장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. 결국 계속 부딪힌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그렇게 또 그냥 그냥 생각 없이 방향성을 안정하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값을 잘 주진 않아요. 분명히 좀 뚜렷하게, 스마트하게라는 표현을 쓰죠. 좀 스마트하게 방향,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힘을 줄 때랑 안 줄 때, 쉴 때는 또 쉬고, 또 할 때는 열심히 하고, 그래야지 좀 주식시장이 잘 돌아가기는 합니다. 매매할 때. 자,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,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
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